낙찰가율과 낙찰률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승이 과연 어떤 분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집값 상승 열차에 늦지 않게 탑승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같이 볼 기사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어떤 상관성이 있나, 집값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라는 걸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같이 보고 갈게요. 자, 아파트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상승을 한답니다. 이 상승이 집값 회복 신호일까? 라는 게 기사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6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32.9랍니다. 전월 대비 1.3%가 올랐고요. 그리고 경매 지표 일부 회복만으로도 향후 부동산 시장 예단 무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무리라고도 적어 놨네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원리가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좀 더 좋겠죠. 적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그리고 뭐 집값 바닥론 확산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훼손되면 주택 매수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에는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상승했다. 몇 퍼센트 올라갔다. 이게 과연 집값 상승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상승장에서 항상 보이는 기사긴 해요. 이 기사가. 근데 이 기사만으로 상승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이 누군가의 말을 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 말 안에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분석해 본 다음에 믿을 만한 정보라고 판단되면 그제서야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상승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뭘까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원리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경매라는 절차가 법에 의해 진행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절차를 다 지켜야 진행이 되고 그 절차의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물건을 분석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거의 1년 이상 지나 있는 물건들입니다. 즉 1년 이상 시간이 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물건의 감정가라는 것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의 가격으로 감정됐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가라는 특성을 알고 계시면 낙찰률과 낙찰가율의 원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기의 시세로 감정이 됐을 거예요. 그쵸? 1년 전은 하락기였으니까요. 현재는 상승기로 올라갈까 말까 지금 다들 들썩거리고 있지만 1년 전의 시세로 감정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시세와 비슷하거나 낮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하락기의 시세로 감정이 됐으니까요. 낙찰가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낙찰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낮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낙찰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낙찰률은 뭘까요? 낙찰률은 낙찰되는 물건의 개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낙찰되는 물건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낙찰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유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낙찰되는 물건이 적어지니까 설명했듯이 감정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낮게 되면 유찰이 거의 되지 않을 거고 금방 낙찰이 되겠죠. 그럼 낙찰가율과 낙찰률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족해요. 이런 원리로 봤을 때는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은 충분히 되겠지만 만약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호들을 무작정 믿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믿고 운 좋게 번 1억보다는 내가 내 실력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번 1,000만 원이 훨씬 더 값지고 미래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